모래울 서풍바지 지오게티길은 대청도 남서쪽 해안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해안가 절벽을 따라 난 숲속 길을 산책하며 기암괴 석들이 자아낸 비경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풍바지와 모래울 해안 풍경. 매바위 전망대에 올라 남쪽 바다를 바라보면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바다 위를 날아가는 매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울사구가 매의 오른쪽 날개, 서풍바지가 매의 왼쪽 날개이고 그 중간이 매 머리 모양을 한 수리봉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매의 형태가 보이는 곳에 전망대를 마련하였고 커다란 매의 모형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매바위 전망대는 대청도의 최고봉인 삼각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청도는 예로부터 송골매의 일종인 해동청의 채집지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대청도에 살았던 해동청은 다른 지역의 매보다 날쌔고 사냥을 잘하여 그 명성이 원나라까지 알려져서 몽골군의 통신수단과 매사냥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대청도 선해동에는 매막골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어 매를 기르고 훈련시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두리 해안 북쪽 해식절벽, 함경도 사투리로 여다지문을 연결하는 디귿자 모양의 경첩을 지두라고 하는데 이곳 해안을 지두리 해안이라고 부른 것은 해안의 모양이 지두를 닮아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두리 해안 북쪽에 노출된 해식절벽을 살펴보면 해식절벽의 하단부는 거의 수평한 측리를 보이지만 중앙 부분에서 상부까지는 암석이 휘어진 습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지층이 쌓여 지각변동을 받아 습곡이 형성되고 그 위에 수평 지층이 쌓인 후 커다란 지각변동을 받아 뒤집혀졌다고 생각해야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습곡이 있는 지층과 습곡이 없는 수평층 사이는 시간 차이가 있는 부정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뒤집힌 증거는 규암층에 발달된 사층리의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숲과 금빛 모래가 조화로운 모래울 해안과 사구, 대청도 남서쪽 해안에는 소나무 숲, 고운 모래,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룬 길이 1km, 폭이 100m 달하는 모래울 해안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 우리나라 10대 명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래울 해안에는 옥죽동 사구보다 작은 해안사구가 있는데 해안가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제방으로 인해 더 이상 모래가 유입되지 않아 사구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래울 사구가 있는 마을을 사탄동이라고 불렀으나 나쁘게 해석될 수 있어 모래가 여울처럼 흐르는 곳이라는 뜻의 모래울이라 계칭하였습니다. 모래울 사구를 구성하고 모래는 평균 0.31mm로 옥죽동 사구 모래에 비해 입자가 굵은데 수십 년 전에 안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래울 사구는 경관적 보전 가치가 크고 사구 주변에는 멸종위기 1급 식물인 대청 부채가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옥죽동 사구와 모래울 사구의 차이점은 무엇에 기인할 것일까요? 옥죽동 사구는 해안에서 600m 정도 떨어진 반면 모래울 사구는 해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옥죽동 사구는 북서풍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모래울 사구는 남서쪽으로 열려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구에 식생하는 생물도 차이가 있는데 모래울 사구는 오래된 소나무가 정상을 차지할 정도로 안전기이지만 옥죽동 사구는
지속적으로 모래가 공급되고 있는 활성사구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개미지옥이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만든 것이라고요? 모래울 사구 소나무 숲길의 모래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파인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개미 등의 곤충이 빠지면 잡아먹기 위해 만든 함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주 잠자리 애벌레는 개미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의 따뜻한 난대성 수목으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따뜻한 남쪽 해안과 섬 일대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로 따뜻한 바닷가의 경우 동해에는 울릉도, 황해에는 대청도 부근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에서는 5에서 7cm 굵기의 동백나무 100여 그루가 새 무더기로 나누어져 생존하고 있는데, 이곳은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 지역이라 하여 천연기념물 제6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땔감으로 사용하여 거의 없어져 버렸고, 지금의 동백나무는 80년대에 다시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대청도 동백나무 숲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은 먼 옛날 동백나무 꽃이 아름답게 피는 남쪽 지방 출신 청년이 대청도로 와서 이곳 출신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급히 고향에 다녀올 일이 생겨 떠나게 되자 아내는 남편한테서 말로만 들어온 아름다운 동백꽃의 씨를 가져와 심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돌아온다던 남편은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소식마저 끊어져 기다림에 지친 아내는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뒤늦게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무덤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였는데, 그때 주머니 속의 동백씨가 떨어져 나와 자라서 지금의 동백나무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한 북서풍이 빚어낸 비경 서풍바지. 서풍바지란 서해를 거쳐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을 막아주는 바위라는 의미로 겨울철에 강한 북서풍을 받아 형성된 60에서 70m 위 해식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견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돌출된 해안과 웅장한 해안절벽을 이룬 기암 괴석들은 낙조의 빛과 어울릴 때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서풍바지 산책로는 광란두정자각에서 약 2.6km 거리로 높낮이가 심하지 않아서 누구나 걷기 좋고, 천천히 걸어도 약 2에서 3시간이면 완주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광란두정자각을 출발하여 첫 번째 전망대인 하늘전망대에서 잠시 쉬면서 북서쪽 바다를 바라보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북이로도 보이는 갑죽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청도 사람들은 갑죽도를 어민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해온 섬으로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란두정자각에서 남쪽으로 가장 멀리 보이는 조각바위 언덕은 긴 세월 강한 북서풍을 받은 파도가 조각한 거대한 절벽입니다. 해질 무렵 붉은색 빛이 반사되면 매우 아름다워 많은 사진작가들이 최고의 순간을 잡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사진 촬영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마당바위, 서풍바지 산책로 끝자락에는 넓은 마당바위가 있는데, 마당바위에서 남쪽을 쳐다보면 소청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당바위는 10억 전년에 쌓인 약간 경사진 지층면이
풍화와 침식을 받아 지표면에 노출된 것으로 바위 표면에는 거대한 물결 무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넘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기름아가리. 기름아가리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이 자라는 곳이라 해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곳은 서풍바지 바람의 언덕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해안가 해식절벽에 나타난 지층의 경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해안가에 노출된 밝은 암석과 건푸른 노송이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기름아가리 동쪽 끝에는 삼각 김밥 모양을 하고 있는 독바위가 보이는데 이곳은 갯바위 낚시 포인트로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